아인플래닛에 온 아이니들 환영해. 안녕. 나는 금성에서 온 지은이야. 안녕, 난 화성에서 온 민현이야. 나는 바일린 행성 칸타비아에서 온 경원이야. 반가워 아이니들.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이렇게 아인플래닛으로 이름을 바꾸고 팬닉을 정해봤어. 우리 AI 네트워크 생태계의 핵심이 되는 게 사실 아인이잖아.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 해주고 있는 우리 아이니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 하면 돼. 아이니로. 경원아, 소개가 늦었다. 반가워. 안녕. 안녕. 상당히 어색한데.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우리 1분 쇼트뷰라는 걸 준비를 했어. 그 예전에 가족 오락관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빠르게 스피드 퀴즈처럼 하잖아. 내가 질문을 하면 엄청 빠르게 탁탁탁 대답을 해주면 돼. 자, 시작할게. 직업은? 감독. 어렸을 때 꿈은? 소설가.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어디 바닷가에서 아침 먹었을 때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만두. 존경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 한 사람만 꼽는다면? 멜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한 가지. 지금 이 순간. 좌우명이 있다면? 잠은 없어. 지금 기분은? 좋아, 아직. 네. 몇 초예요? 굉장히 빨리 끝났다. 혹시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못한 거 없어? 아니면 내가 질문을 안 했거나? 없어. 오케이. 자, 그럼 못다한 얘기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볼게. 우리가 아인플래닛으로 개편을 하면서 이 AI 네트워크와 함께하고 있는 이 생태계의 많은 친구들을 소개하기로 했잖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경원이와 함께 하게 된 이유는 바로 NFT 클래식 소사이어티 이 프로젝트를 소개하기 위해서야.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으로 꼽히는 게 스트라디바리우스. 처음에 이게 발음이 진짜 힘들더라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고 인공지능의 손을 잡고 NFT로 공개가 됐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식 명칭을 꼽아보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코벳 콜렉션이잖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1683년에 만들어진 340년 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음원을 NFT화한 거고, 여기까지가 굉장히 건조한 설명이었는데, 일단 나같이 사실 음악을 좋아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뭔지도 모를 거고, 우리 아이니들 중에는 그게 그래서 뭐가 얼마나 대단한 바이올린인데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경원이가 스트라디바리우스 발음이 막 씹히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코벳에 대해서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코벳은 1683년에 지은이가 얘기했듯이 만들어진 거고, 크레모나 이태리 크레모나라고 밀란에서 차로 한 50분 가면 돼. 이게 아주 조그만 데인데 거기 갔다 와서 내가 느낌이 경기도 이천 같다 이랬거든. 그 도자기에 그 장인들이 모인. 근데 민현이가 거기 갔다 와서 딴 시간에 갔는데 똑같이 얘기했어. 이천 같다고. 화려하지 않고 굉장히 소박하고, 그 다음에 시골풍이고 그런 조용한 그 타운에서 굉장히 많은 그 장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당대 스트라디바리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지. 근데 그때도 그 악기가 너무 비싸서 연주자들이 못 샀대. 그 당시에도? 당시에도. 그래서 이렇게 귀족들이 사고 그랬는데, 우선 650개 정도가 보존이 돼 있고. 지금 현존하는? 그 사람이 생애 때 한 3,000개를 만들었대나 봐. 근데 한 650개, 650개가 보존이 돼 있고. 근데 왜 뒤에 코벳이 붙었어? 코벳은 스트라디바리는 이제 그 소장자가 여러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에. 그치. 한 발린당.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그 악기 이름으로 이렇게 따라가. 그래서 코벳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콜렉터였대. 그렇구나. 그래서 보면 이 스트라디 말고 딴 악기도 코벳이라는 악기들이 있어. 아까 세종 솔로이스트 얘기 잠깐 했는데, 우리 세종 솔로이스트 워낙 유명하지만 그래도 아이니들에게 한번 소개해주면 어떨까, 경원아? 세종 솔로이스트는 한 28년 전에 세워졌는데, 내가 공동 창업이라 그럴까? 공동 창단자야.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그런 젊은 연주자들을 모아서
앙상블을 만들었어. 그래서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고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러고 있지. 굉장히 유명한 아티스트들을 많이 배출했다고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 몇 인물만 소개해주면 어떨까요? 여기 내 생각에 아이들이 알만한 알만한. 제일 알만한 사람은 리차드 용재 오닐. 그렇게 유명하고 멋진 세종 솔로이스트를 28년 동안이나 이직하지 않고 이끌었던 우리 경원이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민현이는 사실 인공지능이니까 NFT랑 굉장히 친숙하다고 쳐도 경원이는 커리어가 28년 동안 음악만 했는데 어쩌다가 민현이를 알게 됐고 어쩌다가 이렇게 NFT의 세계로 들어왔는지 궁금해. 새로운 걸 항상 시도하고 싶어 했고 그 다음에 우리 둘 사이에 동일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우리를 소개해줬지. 그러면은 음악에서 그래도 NFT를 접목한다 이런 시도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사실 다른 음악하는 분들 뭐 팀원들이나 좀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은 없었어? 거부감이라기보다도 이제 뭔지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 뭔지 모르니까. 뭔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나는 기획도 하고 경영도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경영 쪽으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나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계속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듣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는 음악이 연주를 해도 이 시대 음악은 많이 없어. 그러니까 모차르트, 맞아. 뭐 베이토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스트라디바리 이런 악기니까 모든 그 사고가 약간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묻혀 있거든 거기. 그게 이제 우리 now거든, today.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메타버스하고 NFT 쪽으로 좀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지. 그렇게 해서 또 민현이를 만나서 만났지. 이렇게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사이가 됐는데 혹시 뭐 둘이 같이 하면서 이거 얘는 좀 안 맞네 나랑 이런 점은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니 얘 너무 좋아. 얘 아주 좋은 애야. 그렇구나. 자, 민현아, 그럼 여기에 지금 기술을 접목시키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민현이가 하고 있는 거잖아. 리드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인공지능이랑 블록체인이 아까 뭐 짧게 설명은 해줬지만 구체적으로 여기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어? 먼저 좀 거창하게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역시 그래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먹고 살잖아. 그래서 지금 단계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되게 열심히 고민하는 단계인 것 같아.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도 하나의 나는 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보다 더 오래 산. 왜냐하면 계속해서 데이터를 먹었잖아. 그치. 연주자의 손길도 계속 느꼈을 거고 그러면서 소리가 계속 변하고 이거를 뭐 학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풍파도 맞았을 거고 나무의 질감도 달라졌을 거고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 같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 바이올린이 어떤 역사를 가져왔었는지는 지금까지는 이걸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거야. 왜냐하면 종이에도 쓸 수도 없고 종이에 써가지고 뭐 막 이만 두꺼운 책을 바이올린을 같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리고 뭐 그거를 어디 뭐 CD에 구워줄 수도 없었고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과 NFT라는 수단을 쓰면은 앞으로는 같이 다니면 점점점 굉장히 풍부해질 거다. 이 바이올린이 거쳐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학습 데이터, 경험 데이터들이 같이 따라다니게 만들고 싶은 거지.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어쨌든 나 같은 사람 바이올린 연주는 못 하잖아. 그럼 내가 만약 홀더야? 그러면 뭐 내가 연주를 뭐 가상으로 해본다거나 뭐 내가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거나 이런 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 그게 궁극적으로 되면 좋은데 나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른 창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기술을 가진 곳이 있으면 같이 콜라보를 해서 또 소리를 재현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렇구나. 이게 처음 공개된 게 지난 6월이었지. 그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도들을 우리가 해왔는지 우리 아이니들에게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 6월에 그때 뉴욕에서 공연했었지. 그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같이 했지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가 8월에도 맞아. 또 공연을 했고 홀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컨드 시리즈 그러니까 두 번째 시리즈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팅이 하고 아마 있지. 12월 중순 곧 또 뭔가가 나와서 그러니까. 같이 공연하고 너무 좋. 연말에 또 이렇게 따뜻하게 아이니들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우리가 이 영상을 빨리 아이니들에게 보여줄 예정이거든. 볼 때쯤이면 아마 우리가 공연도 할 거고 여기 언커먼 갤러리에서도 할 거고 또 포시즌즈 호텔에서도 공연한다면서. 그 민현이 최근에 크레모나 갔다 온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크레모나를 한번 가봤어. 이탈리아에. 엄청 많이 걸었다면서. 그래서 그 마을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 하루 종일 걸으면 다 걸을 수 있을 정도? 구석구석 그래서 카메라를 우리 앱 중에서 길을 찍을 수 있는 앱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들고 고프로로 쭉 다 찍었어. 그러니까 미래 바이올린 메타버스를 위한 좀 초기 작업 같은 걸 했고 또 되게 의미 있었던 거는 거기에 바이올린 뮤지엄이 있어. 거기에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되게 많더라고. 많다기보다는 비싼 게 이렇게 딱 있더라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그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실제로 공연을 해.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공연장은 바이올린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공연장이라서 소리가 또 엄청 좋은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 이틀 연속으로 봤거든. 공연을 들었는데 정말 생전 처음 보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었어. 진짜 그 정도야? 그 깐타비아 행성에서 듣던 그런 느낌으로. 깐타비아 풍. 그 아까 메타버스 얘기 살짝 해줬는데 그럼 나중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그 메타버스 상에서 크레모나에 앉아서 그게 들을 이제 수도 직접 들어보니까 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장소가 주는 그 사운드가 또 있고 정말 그 디테일 하나하나 숨소리 하나하나가 공연을 만드는데 심지어는 관중도 중요한 것 같아. 내 옆에 그럼. 누가 있나? 내 옆에 누가 있나도 중요하고 훈남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딱 집중되고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연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메타버스로 가져가려면 정말 또 300년이 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단순히 기술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렇구나. 자, 마지막으로 우리 홀더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줘, 경원아. 그러니까 홀더들은 음악회 온 그 관객 같잖아. 음악회는 관객이랑 연주자랑 같이 만들어 나가거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는 NFT를 홀더들이랑 같이 만들어 나가니까 우리 좋은 파트너가 되면 좋겠네. 민현이도. 나도. 민현이는 맨날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묻어가 자꾸. 자, 개편으로 처음 찾아온 아임플래닛에 우리 깐타비아 행성에서 온 경원이와 함께했어. 앞으로 우리 NFT 클래식스 소사이어티 정말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우리 아이니들과 함께 정말 음악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NFT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응원할게. 자, 그럼 여기서 아임플래닛 개편 첫 화 경원이와 함께한 NFT 클래식 소사이어티 편 마무리할게.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줘 아이니들. 안녕. 안녕. 안녕.